세 번째 주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자. 주제도 역시 마찬가지야. 본문에서의 어떤 정답은 처음과 끝부분에 굉장히 많아. 우리가 보통 처음에 오면 두괄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끝에 오면 미괄식이라고 얘기하죠. 중간 부분은 여기에는 보통 예를 드는 경우가 많고 가운데 주제문에 올 수도 있지. 우리 그걸 중괄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키포인트는 역시 마찬가지 선택지를 제일 먼저 분석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선택지 분석을 잘 못해서 본문 내용 읽고도 답을 좀 잘 못 찾는 경우가 있어. 이 항상 보면 화제와 핵심어라고 하는 두 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자, 선택지 자체를 우리가 이제 이 빨간 거는 선생님이 화제를 얘기하고 파란 거는 핵심을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전치사를 썼을 때 전치사 뒤에 나오는 거는 화제야. 그 다음에 의문사가 있을 때 의문사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가 화제고, 그럼 앞에 것이 핵심어가 되겠지. 그 다음 콜론과 세미콜론이 있지. 그러면 앞에가 화제고 뒤에가 핵심어. 그 다음 and를 이용했을 때는 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둘 다가 화제고 이 and가 핵심어가 되는데, and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자, 첫 번째가 and가 가지는 첫 번째는 두 개를 합을 할 때 쓸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앞에가 원인이 되고 뒤에가 결과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X와 Y가 서로 대조가 되는 경우를 이야기할 때 보통 and를 많이 쓴다. 그리고 이제 이 형용사 명사로 되어 있을 때는 명사는 화제의 역할을 하고 앞에 이렇게 수식하는 형용사가 핵심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선택지 1번에서 5번까지 우리가 보통 이 선택지 분석을 좀 더 꼼꼼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 첫 번째 문장을 읽을 때는 화제를 찾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그 다음 중복된 표현들이 있어. 계속 읽어가다 보면 그거는 곧 부연문에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핵심어를 찾아내야 된다. 일반적으로 이 핵심어 자리에 우리가 보통 빈칸이 많이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화제가 될 수 있는 특징이 있겠지, 그죠? 복수 형태로 되어 있는 명사들이 화제가 잘 되고, 단어의 뜻이 좀 추상적인 거야. 구체적인 게 아니라. 그 다음 동명사로 되어 있는 주어 있죠, 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정사인 경우에는 뭐냐? 보통 부정사가 주어인 경우일 때는 예를 들 때 많이 사용을 한다. 그 다음 핵심어를 만들 때 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특징이 있어. 핵심어라고 하는 자리에 시간, 장소 또는 비교나 대조하는 내용, 원인과 결과 또는 숫자나 어떤 특징을 설명하는 단어들, 자, 이런 것들이 핵심어의 어떤 기능을 할 수가 있고, 또 주제 부연문일 때 주로 많이 쓰이는 게 예를 드는 거야. 열거한다 그러지. 얘가 한 개가 아니고 한 세 개, 네 개 되면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첨가라고 해서 게다가, 더욱이, 또한 이런 표현을 쓰는 거. 그 다음 부연이라고 하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이런 표현. 그 다음 비교나 대조, 원인, 결과, 양보의 의미로 부연문을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6번이야. 예를 만드는 특징을 봐야 되는데, 숫자를 쓰고 있거나 고유명사 또는 과거 시제, when이나 if, 그 다음에 some과 any, 그 다음에 어언. 이때 어언은 보통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예가 될 수 있고, 그 다음 구체적인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예시문이라고 얘기를 하지. 자, 그러면 여기서 밑으로 내려갔을 때 작년 수능 17년도를 보면
일단 선생님이 선택지 분석을 해보자 라고 했는데 선택지를 한번 봐봐. necessity of, reason for, change in, impact of, importance of. 이렇게 주제는 이런 식으로 앞에가 명사가 이렇게 오는데 이게 바로 핵심어야. 그 다음에 이 전치사들이 전부 다 뒤에 붙었지,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러면 요 뒤쪽 부분이 뭐가 된다? 화제가 된다. 일반적으로는 이 핵심어는 같은 단어가 없습니다. 왜? 이게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 근데 이 화제에 해당하는 이 뒤쪽 부분을 읽어보면 중복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1번 같은 경우에 보면 varied, 다양한 식사지. 그 다음에 여기 food가 있지. 익숙하지 않는 음식에 대한 얘기. 그 다음 기본적인 음식 항목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음식의 다양성을 얘기하지. 그 다음 음식의 역시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공통된 게 food variety, food diversity. 뭐 이런 것들이 이 글의 화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선택지를 볼 때, 아, 이 글은 음식에 대한 거와 음식의 다양성에 대한 얘기구나 라는 것을 여기에서 힌트로 얻어와야 한다는 거야. 그럼 분명히 여기서 보면 음식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 핵심에 해당하는 거는 분명히 이거는 이 작가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럼 이 내용은 어디 있느냐? 문단의 마지막 부분. 자, 지금 여기 보면 for example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반드시 그 앞에 문장이 우리가 주제문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지? 맞지? 그러면 여기서 어떤 변화가 감각에 대한 특징에서 음식에 있어서 충분하다. 음식에 대한 섭취를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충분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변화다. 그 말은 결국 음식을 작은 변화를 준다는 건 좀 다양하게 먹는다는 거지. 맞지? 그렇다면 4번에 보면 자,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대한 그 양, 이 양에 있어서 음식의 다양성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잖아.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음식에 대한 섭취가 증가되도록 하는데 충분하다. 이게 당연히 음식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거잖아. 영향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한 4번 정도에서 우리가 답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위로 올라가 보자. 자, 여기 보면 항상 얘기지만 이렇게 어떤 이 빨간 부분과 파란 부분은 선생님이 빨간 부분은 주제문과 관계가 있고 파란 부분은 예를 드는 거라고 했지. 그럼 여기 보면 결과야. 바로 이 감각적인 구체적 포만감의 결과가 사람들이 소비를 합니다. Variety of food는 음식에 대한 다양성이니까 얘가 화제가 되겠지. 맞지? 다양한 음식을 먹었을 때 사람들은 overeat, 과식을 한다. 그 과식을 한다는 것은 곧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첫 번째 예가 훨씬 더 다양한 음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이 먹게 한다. 두 번째, 많은 식사를 하고 또 여기에 full 하면 배가 부를 정도로 먹는 사람들은 추가적인 에너지와 영양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만은 더 많이 먹으려고 추가된 칼로리를 더 많이 먹으려고 결정한다. 뭘 보고 나면 디저트 카트를 보고 나면 그럼 봐라. 밥 먹고 우리가 후식을 먹는 이유는 다른 음식을 보는 거지. 다른 음식을 보고 나면 또 먹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첫 번째 예, 두 번째 예라. 그래서 감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만으로도 음식의 섭취를 증가시킨다. 또 그 밑에 보면 다양한 형태의 파스타. 이 파스타는 늘어난 쾌락적인 어떤 비율과 또 증가된 에너지에 대한 소비.
결국 하나의 형태의 파스타를 먹는 대상, 그 대상과 연관해서 늘어났다. 또 늘어난 쾌락적 비율을 보여주었다. 이 말은 다양한 형태, 잘 봐. 다양한 형태의 파스타를 먹은 사람과 하나의 형태의 파스타를 먹은 사람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지. 그럼 이 부분이 역시 세 번째 예가 된다는 거야. 됐지? 그럼 결국 우리가 이 글을 통해 보면 음식을 다양하게 먹으면 그만큼 식욕을 증가시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됐지?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간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4번이 정답이 되겠지. 여기 보면 음식의 다양성이 영향을 미친다. 됐지? 답은 4번이다.